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어떤 또 주제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하숙집이라는 주제가 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와, 동네꼬마님이 이야기하는 하숙집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네. 그거는 보통 하숙집이 아니게 되니까. 네. 아, 네, 그러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숙집의 이야기일지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 키워드를 하숙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숙집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뭐 여러 방 중에 하나를 내가 얻어서 거기서 뭐 아침밥도 좀 제공을 받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하숙집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오, 이런 하숙집은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고통받는 똘비로 이름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비, 이분은 지금 나이가 이제 근 60 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얘기를 하다가 되게 근래에 들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귀족님들은 에이 시시해라고 하실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완전 단체로 멘붕 상태에 빠졌던 그런 얘기여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89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이 당시에 이분 나이가 24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4살에 군대를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선전포고를 했대요. 대학교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 어디 가서 이제 일은 할 건데 나 좀 쉬었다 합시다. 오. 군대도 마쳤는데 나 좀 놀고 싶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라. 군생활 무사히 잘 마쳤으니까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미용실이 하나가 새로 눈에 띄었는데, 이 미용실이 눈에 띈 게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 동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동네는 정말 특색 있는 동네예요. 첫 번째로 여인숙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숙이 무엇이냐면 모텔 이런 시설보다도 훨씬 이제 밑에 있는, 막리를 하신다든가 조금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숙박을 하시는 원래 그런 곳인데, 저녁에 외로우시니까 외로움을 달래주실 꿈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들어오시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불법 뭔가를 매매하는 그런 지역이죠. 어.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여인숙촌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죠. 시장에다가 여인숙에다가. 그래서 막 동네가 좀 그러다 보니까 낮에 벌건 대낮에 술 먹고 길에 누워 계시는 분,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사람, 진짜 이런 거친 모습도 있지만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이상하게 끈끈한 면도 있는 정말 특이한 이런 지역인데, 네. 여인숙이라는 이 특이한 곳이 모여있다 보니까 똘비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미용실이 동네에 2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가 좀 나뉘어 있죠. A 미용실, B 미용실 이용하는 파가 나뉘어서 A 미용실 이용하던 여자가 B 미용실에 간다 그러면은 그날은 머리채 잡히는 날,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예.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 신규 미용실이 입점을 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전역을 하고 와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신규 미용실이 본인 집 진짜 바로 근처에 생겼는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자리를 잘 잡았더래요. 그래서 야, 저기 원장님 깡다고 좋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땐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머리를 조금 기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은 이제 밤송이처럼 되잖아요, 머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다듬으려고
이발소를 가려고 하루는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미용실에 남성분들도 편하게 가가지고 머리를 하지만 뭘 저희 지역의 특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이발소로 여자는 미장원으로 이 룰이 좀 철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가 미장원 간다 그럼 좀 창피한 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발소 가려고 챙겨서 나와갖고 쭉 걸어가는데 그 새로 생긴 미용실 앞에 남성 커트 환영, 남성 커트 전문 이거 손글씨로 써서 딱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남자도 머리를 해?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안에 아주머니 2명이 콩나물 따듬고 놀고 있고 진짜 이발소까지 걸어가려면 한 15, 20분 가야 되는데 여기나 가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집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저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는 원장님이 당연히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이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발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예.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좋더래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빨리 머리만 자르고 가야겠다 하고 앉아있는데 딱 머리 다 해주고 우리 샴푸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 샴푸 해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순간 가스 온수기가 낮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발소 가면은 맨 차가운 물로 화분에 물 주는 걸로 머리 감겨주는데 거기 갔더니 누워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와 신세계다 너무 좋다. 예. 샴푸를 받았는데 서비스로 뭘 해주냐면은 날면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면도날로 면도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착착착착 그 날면도를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전면도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깔끔함을 선사해주거든요. 날면도가. 오. 그래서 날면도까지 탁 하고 나오는데 날면도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야 인생 맛집이다. 정말 좋다. 내가 이발소를 갈 게 아니었네 하고 나와서 그 미용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오다 가다 보니까는 남성분들도 거기를 좀 이용을 하시는데 그걸 이용하신 남성분들의 조금 특징이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머리를 좀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이제 놀고 하는데 똘비가 사는 집은 어땠냐면은 1층은 통째로 방앗간이었고 2층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3층은 옥상인데 옥탑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창고처럼 썼대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큰 평상을 두고 똘비가 거의 독점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술도 먹고 놀고 하는데 똘비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옆 동네 사는 친구, 뒷동네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여서 밤이면 술 먹고 노는데 어린 나이에 남자들이 관심사가 뭐겠어요. 그 동네에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온갖 음담패설들을 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아하. 어린 애들끼리. 그러다 그 미용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친구 하나가 야 저기 미용실 원장님 너 혹시 봤냐?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너 엊그저께 가고 거기서 머리도 했어. 나 거기서 한 머리야. 얘기하니까 야 원장님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막 그렇게 물어본 거였어. 무슨 얘기? 그랬더니 야 보니까 낮에 한 번씩 거기 미용실 막 샷다 내려지고 하더만 그 안에서 막 즐거운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남자들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다.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미용실이야. 거기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없어. 방 같은 것도 없고 뭐 없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런 소문이 있어. 거기 말만 잘하면은 이뻐해 준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저녁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미용실이 보여요. 옆면이 보이는데 옆면에 환풍구가 뚫려져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환풍구 안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담배를 피면서 그 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녁 거의 10시, 11시가 된 시간인데 샷단은 내려가 있어가지고 길가 쪽으로는 불이 안 나오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환풍기를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래요. 실내가.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실루엣처럼 싹싹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미용실 진짜로 뭐 있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있으니까 샷달 내리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는데 하는데 그 상가 뒤쪽으로 되게 작게 공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문이 하나가 열리고 큰 고무 다라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막 뭐 탁탁 쳐갖고 토막을 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하고 보는데 그쪽은 불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그 미용실이 저녁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날이 간간히 이제 보이니까 호기심이 당겨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날 또 불이 켜져 있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오늘 우리가 진실을 한번 알아야겠다, 탐정 한번 출동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2명하고 같이 셋이서 그 상가 건물 뒷뜰이 있고, 뒷뜰에 높은 담이 있고, 담 뒤쪽으로 되게 작은 또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길 쪽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싹 듣는데 뭘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는 방향이 미용실 쪽이 아니고 미용실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건강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강원 쪽에서 불빛이 딱 보이더래요. 문을 여는데. 그래서 조용히 이제 다시 한쪽 가고, 야, 그게 아니고 건강원 쪽이네. 야, 근데 건강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 야, 미용실 원장님하고 건강원 사장님하고 사귀나 보다. 그러니까 둘이서 밤에 일도 도와주고, 에이, 좋다 말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주고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밤에 심심하니까 한 번씩 보면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꼭 불이 켜져 있는 날은 미용실도 켜져 있고 건강원도 켜져 있는데, 길가에서 보면은 샷다가 끝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불빛이 되게 작게만 새어나오고, 똘비 집 위쪽에서 보면은 환풍구가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보이니까 불빛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게 맞구나, 둘이 사귀시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머리 할 때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하는데, 사람이 그날 또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남자 3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뒤로.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자주 다니니까 하고 거울로 이렇게 봤더니, 남자는 맞는데 건달 형님들이시더래요. 딱 얼굴에 써있더래요, 나 건달. 3분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소파에 앉아갖고 노는데, 똘비도 머리를 이제 받으면서 거울로 이렇게 봤는데 눈이 한 명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분 말 들어보면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똘비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이렇게 피했죠. 눈을 피해서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기도 뭐하고, 근데 본인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뒤에서 그 건달 형님들끼리 이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에린 놈의 새끼가 눈을 마주쳤으면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그럼 옆에서 그렇습니다 형님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건달들. 일부러 본인 들으라고 뒤에서 막 쿠사리를 주는 거예요. 요즘 애새끼들은 싹퉁머리가 없어갖고, 얘들아 없어진 싹퉁머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멋나게 쳐맞으면 됩니다 형님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시방석이죠. 똘비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뒤에서 그렇게 약 올리는데. 근데 똘비가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선 주먹 좀 쓴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건달 형님 3명 앞에서는 기가 죽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샴푸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고 천장을 보는데, 아까 봤던 그 30살 초반에 그 건달 얼굴 떠오르고 가서 막 패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생각나고 막 화병이 나겠더래요. 속이 들들들들 끓는 게.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를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파티 겸 바깥에서 술 한 잔 걸판지게 먹고, 야, 우리 집 가고 한 잔 더 하자, 오늘 끝까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소주랑 안주랑 사가지고 그 옥상 평상에다 깔아놓고 막 술판을 벌이고 노는데, 저녁한 친구가 기분이 이제 좋죠. 저녁을 했으니까 빈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딱 꽂더니 노래를 막 부르더래요.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성방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 밑에 쪽에서 야, 이 개 먼 새끼들아 하고 막 밑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막 하니까 똘비가 뭐야 하면서 딱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30살짜리 그 자식이더래요. 그 자식이 딱 막 쌍욕을 하면서 조용히 안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딱 봤더니 그 사람 혼자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개자식아 뭐라고 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뭔 자식? 에린 놈의 새끼들이 빨리 들어가서 앉아, 이 뭔 새끼들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똘비가 너 그 자리에서 기다려 이 새끼야. 그러고 친구들하고 야 가자 해가지고 그날 총 몇 명이냐면 똘비까지 5명 우르르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 옆에 작은 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그 30살 초반에 건달하신 형님이 똘비 귀싸대기를 쳐 돌려버린 거예요. 오고. 그러니까 똘비가 귀싸대기를 한 대 맞으니까 똘비도 열받아가지고 주먹이 나갔고 친구들도 같이 막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건달이 뭐 김두한도 아니고 5명이 막 발길질 주먹질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엄청나게 두드러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똘비도 통쾌하고 이 개자식 그때 막 놀링 막 때리고 네. 너희 앞으로 조심히 다니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마저 소주를 딱 먹고 노는데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그쪽 골목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가던 길 가더래요. 예. 친구들하고 상대도 안 되는 새끼가 뭐하는 새끼가 하면서 야 한 잔 더 마셔 하고 딱 마시는데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슬슬 현실이 자각이 되죠. 아 못됐다. 이거 건달을 건드렸다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친구들도 이제 슬슬 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야 방금 우리가 린치한 사람 저 건달 아니냐? 야 몰라 건달이건 뭐건 우리가 알게 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똘비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건달이 왜 무섭냐면요. 개개인이 김두한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건달은 자기 식구가 다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건달들이거든요. 그게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 건드는 거예요, 건달들은. 아, 이제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지들도 잘리니까 주섬주섬 짐을 싸갖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본인도 쫄리니까 네. 가지 마. 자고 가.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니요. 나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그러고 막 가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은 남아줘가지고 잤는데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도 가고 무서워가지고 막 평상시엔 집 문도 안 걸어 잠그고 사는데 집 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데 다행히 찾아오거나 본인을 골목길에서 잡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대요. 이 생각이 본인 기억에서 좀 잊혀질 만큼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집에 있어 전화를 받았죠. 오, 야, 왜? 그랬더니 내일 모레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뭐 때문에? 그랬더니 미팅 잡혔어. 우리 미팅 한번 하자. 3대 3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피클런 청춘에도 얼마나 좋아요. 미팅 한다는데. 그래서 오케이, 땡큐. 역시 넌 내 친구. 고맙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이 여성분들하고 미팅을 하려면은 그래도 꽃단장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라고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 10시에 그 미용실을 간 거예요. 머리를 좀 다듬고 하려고. 그래서 왜 10시에 갔냐면은 건달들이 아침절엔 잘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항상 미용실 일찌감치 갔는데 10시 정도에 가면은 아주머니들도 별로 안 계시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미용실 가갖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랜만에 왔겠어요? 무서워갖고 한동안 못 갔지 거기를. 그래가지고 아니요. 내일 저 미팅이 있으니까 조금 이쁘게 좀 꾸며주시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만들어줄게. 앉아. 딱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봤자 짧은 머리인데 뭐 얼마나 이뻐지겠습니까마는 예. 한참 머리 다듬어주고 일하다 말고 막 어디가 전화하고 원래 그 시골 동네 미용실들은 그러잖아요. 네. 본인 볼일 보면서 와서 머리 해주고 막 하다가 샴푸 해준다고 누우라고. 오늘 내가 특별히 너 서비스도 해준다고. 그래서 딱 누웠더니 샴푸 해주더니 그 면도를 하기 전에 눈썹을 다듬어 주더래요. 눈썹도 이쁘게 다 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그 크림 같은 건데 그 동동구루무라고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동동구루무라고 크림 같은 거를 두껍게 얼굴에다가 쫙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뜨거운 스팀 타월 같은 거 탁 덮어가지고 막 피부 뭐 해주고 타월만 밑에만 딱 걷어가지고 이제 면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주더래요. 근데 네. 너무 좋더래요. 진짜 얼굴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진짜 이 미용실은 내 인생 미용실이다 하면서 다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날면도를 하게 되면은 삭 소리가 들려요. 이제 면도를 이렇게 밀 때마다 삭 하는데 그러니까 목젖에서 턱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삭 면도를 해주는데 원래 삭 하고 면도를 하고 면도날을 한번 닦고 옆을 맞아. 면도를 해주는데 삭 하고 아까 밀었던 자리를 또 삭 하고 밀고 그 자리를 또 삭 한 자리만 계속 가더래요. 아프죠. 피부가 피로지. 까지는데 그래갖고
한 손으로 이제 그 수건을 이렇게 딱 걷고 아파요 하는데 수건을 딱 걷었더니 본인이 쪼드롭했던 건달 형님이 면도날을 잡고 본인 딱 턱 밑에 면도날 대놓고 싹싹 긁고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 계속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너무 아픕니다 형님 그랬더니 살짝 나를 이렇게 떼더래요. 살짝 떼고 이렇게 옆을 쳐다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똘비도 그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옆을 쳐다봤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그 미용실 들어온 입구 쪽에 서 계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건달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까는 샷다를 내리더래요. 샷다를 내리고 그 유리가 있고 쇠로 된 그 가이드가 있는 철문이었는데 철문을 딱 닫고 안에서 착 하고 문을 잠그더래요. 예.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막 슬슬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 진짜 뒤지게 처맞겠구나. 잘못됐구나. 여기 보통 미용실 아니었구나. 건달들이 들락날락 할 때부터 내가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 왔구나 하고 있는데 그 건달이 너는 나를 건들고 무사히 살 거라고 생각했냐? 왜 내가 너를 안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제가 그날은 술이 과했고 찾아뵙고 제가 사죄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겁이 많아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형님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그 사고 치지 말고 그냥 때리고 뭐 할 것 같으면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건달이 내가 지금 여기 때리러 온 것 같아? 이게 딱 쏘아 붙이더래요 미용실 원장님한테.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하지 말라고 여기 그런 곳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래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똘비한테 건달이 야 일어나 그러더래요.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본인 뒷덜미를 잡고 미용실 안쪽으로 더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왼쪽에 나무 문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 문에 되게 작은 열쇠가 하나 걸려있는데 본인이 손잡이를 잡고 그냥 자꾸 박력이 이렇게 뜯어버리더래요. 그 문을. 예. 열쇠를 달라고도 안 하고 딱 뜯고 봤더니 건강원하고 이어져 있더래요. 그 문이. 우와. 건강원 벽하고. 근데 건강원도 샷다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깜깜한. 그러더니 딱 본인 뒷덜미를 잡고 가더니 미용실 원장님한테 쇠대 갖고 와 하고 크게 말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적당히 하라고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고 소를 막 원성 올리시더니까 원성 올리지 말고 키 가져와 쇠대 가져와.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나는 모르겠다 선은 네가 넘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쇠대를 던져줘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한테 주서 시키더래요. 똘비가 주웠대요. 예 형님 하고 그 건강원 안에 뒤쪽에 있는 그 방 문 같은 거 열쇠가 걸려있는데 그건 좀 큰 열쇠가 걸려있더래요. 문 열어 하고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불 켜봐. 불을 켰더니 안에 업소용 냉동고가 큰 게 하나 들어가 있더래요. 열어봐 시키더래요. 그래서 열었대요. 그랬더니 큰 빨간색 고무다라이가 그 안에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문을 열고 고무다라이를 확인을 하고 똘비가 하면서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넘어졌냐면 그 고무다라이 안에 각 고무다라이 안에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토막이 쳐진 사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다. 되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치. 예. 그게 그러니까 총 3명인 거예요. 고무다라이가 3개니까. 예. 그거를 똘비가 처음에 그걸 열고 뭔가 보는데 처음엔 이게 뭐지? 흑염소인가? 하고 보다가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뒤로 넘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뒤에서 원장님이 막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너는 제대로 선 넘었다. 나는 모르겠다 진짜. 막 이러고 있고 그 건달이 봤지. 봤으면은 절대 너는 살아남을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나와 하고 다시 똘비를 데리고 미용실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러더니 똘비한테 다시 누워라 하는데 똘비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 샴푸를 받을 때 밑에 뭐가 있었는지를 못 봤는데 본인 목 쪽 아래에 그 아까 냉동실 안에서 봤던 큰 고무다라이 하나가 놔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건달이 아까 면도날로 목을 그었으면 혹시라도 피가 나면 그 고무다라이로 다 떨어질 수 있게끔 작업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되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와. 그걸 보는데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나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달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누워 그러더래요. 어떻게 누워요 거기에. 그래갖고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싹싹 빌었대요.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형님 제가 형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눈을 범했습니다 형님.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팍 빈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 약해질까봐 저거 다 보여준 거야. 너 절대 너는 못 살아남아. 대신 네가 골라. 되게 고통스럽게 죽을래? 깔끔하게 죽을래? 내가 그쯤은 너한테 선사를 해줄게. 네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아니 고통스럽게 죽든 뭐 고통이 없이 죽든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럼 고통 없이 죽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형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시선이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다시 미용실 입구 쪽에 서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시선이 닿는데 미용실 원장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미용실 원장님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그래서 곁눈질로 미용실 원장님 보면서 막 빌면서 막 뭔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손으로 뒤로 문을 열어주는 걸 보여주더래요. 문을 살짝 이렇게 잠긴 걸 풀어주는 걸. 그러면서 눈동자로 왼쪽으로 까딱까딱 하는데 그쪽을 봤더니 사과를 깎던 식칼이 놔져 있는 걸 눈동자로 알려주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막 빌다가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면서 어깨로 밀치고 그쪽으로 칼을 주소로 딱 가는데 밀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엎어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어서 갔대요. 기어서 가가지고 그 과도를 들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신대요. 잘. 다리가 풀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리지 다리가 덜덜덜덜덜덜덜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뜨끈한 게 느껴지더래요. 오. 본인도 모르는데 오줌을 지리고 있더래요. 본인이. 예. 이게 저도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줌을 지리는 게 딴 게 아니래요. 진짜 다리 하체 쪽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줌을 막 지리면서 과도를 들고 있는데 그 건달이 그러더래요. 그치 그냥 하면 재미없지. 너는 곱게 가긴 글렀다. 내가 천천히 내가 너 요리해줄게. 그러면서 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 면도날 하나 들고 까딱까딱 거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천천히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본인은 더 큰 과도를 들고 있는데도 기가 눌려가지고 다리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미용실 원장님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속으로 그랬대요. 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을 뒤에 가서 딱 끌어안고 이 과도를 원장님 목에다 댔대요. 다가오면 죽여버린다고. 다가오면 이 사람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는 건달이 죽여라 하면서 걸어오더래요. 죽여 괜찮아 그러면서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 미용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 싶어가지고 미용실 원장님을 두 팔로 있는 힘껏 그 건달인 대로 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건달을 끌어안으면서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시간을 딱 벌어주니까 똘비가 문을 딱 당겼는데 다행히 진짜 열어놓으니까 문이 바로 열리고 앞에 샷다가 내려가져 있는데 샷다를 들고 올릴 시간도 없고 살짝 들고 몸을 굴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예. 나가니까 이제 벌건 대낮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 미친놈같이 뛰는데 다리 힘이 안 들으니까 뛰다 엎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 대낮부터 술 처먹었나 이 표정 짓고 있고 근데 똘비는 어디로 뛰고 있었냐면 거기서부터 한 200m 내지 250m 정도 가면은 파출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똘비는. 거기로 가야 내가 산다. 이 앞에 있는 상가들 어느 거 하나 내가 지금 믿을 곳이 없는 거예요. 파출소는 그래 거기는 내가 갈 수 있다 해서 진짜 반 기고 반 뛰고 해서 파출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몰골이 오줌은 지렸지 찌린내는 나지 애가 뭐 표정은 이상하지. 근데 와가지고 막 경찰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기 미용실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 예. 나 좀 살려줘라. 지금 가면은 저기에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가 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대낮에 주치자라든가 술에 취하신 분이라는 이런 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술 먹고 그냥 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리 와 앉아 천천히 말 좀 해봐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 쳐주시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가. 원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똘비가 부들부들 떨면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래 너랑 같이 가주는 건 가주는 건데 우리도 나갈 때는 이걸 그 서류에다 쓰고 가야지. 그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쓰더래요. 예. 천천히 그냥 시간 보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똘비는 속이 타고 가보시자고. 돌아가신 분 3분이 냉동고에 있다고. 그것도 토막 쳐져가지고 있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알았어. 자, 몇 시라고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죠. 근데 갑자기 엥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말 계속 해봐요 하면서 이제 경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는 한참을 뭐 얘기를 하고 이제 마실 나가듯이 아이고 가봅시다 하면서 이제 똘비를 앞장세워서 가는데 이 파출소에서 나와갖고 코너를 하나 딱 돌자마자 똘비 눈에 들어온 거는 큰 불이 난 게 보인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소방차들이 막 가는 소리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경찰분들 모시고 막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미용실과 건강원을 중심으로 불이 난 거예요. 그 뒤에 집도 불이 좀 옮겨 붙고 했는데 불이 그렇게 커지기 전에 다행히 화재는 좀 진압을 했더라고요. 소방서 분들 진압했으니까 돌아서 가시고 경찰분들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 나와 있고 다 철수한 거 보고 똘비가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주변에 그 건강원 막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냉동실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 냉동실 문을 진짜로 떨리는 손으로 열었는데 깨끗하게 비워져 있더래요, 냉동실이. 예. 그러니까 아예 치울 거 치우고 빠르게 불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나를 잡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집에 뭐 올라가가지고 기본적인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나 좀 재워주라고. 그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친구가 모르겠다. 네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진짜 솔직히 그런 일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건달 생활하는 나 아는 형님 하나 있는데 그 형님한테 같이 가서 물어볼 거냐. 그래서 가보자.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묻고자 해서 갔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좀 보장받고 싶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기대서라도. 경찰 쪽은 어차피 말을 해봤자 이 동네는 씨알이 안 맥힐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는지는 뭐 글쎄 우리 쪽은 잘 모르겠다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전화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진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지만 아무 일이 생기진 않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대. 이사를 가자고. 그랬더니 그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식들 강하게 키우셨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네 혼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일은 일단락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익숙한 동네 얘기인 거예요. 오. 지형지물이며 하며 모든 게. 예. 그래서 저기 차장님, 그분 차장이시거든요. 차장님 혹시 땡땡동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오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땡땡동 그 무슨 한약방 골목 꺾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던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동꼬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나한테 이렇게 말을 주시는 거죠. 예. 저기 혹시 아시죠? 그 동네에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로 제가 살고 있는 돌을 통틀어서 세 손가락에 드는 그 재력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저희 성씨만 300년 이상 산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동네하고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큰 집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살던 집 앞에 앞집이었으니까 그 미용실이. 그래서 알죠, 저는. 그 뒤에 큰 집 저 거기 살았다고 했더니 네가 그 집 손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니네 집 앞에 앞집이 그 미용실이었어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제 헐 하죠, 진짜.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앞을 많이 쏘다니고 결정적으로 불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어린 나이에 진짜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 불이 난 게.
그러니까 이분 말이 거짓말을 하기에는 제 어릴 적 기억하고 동네 모습이며 모든 게 너무 일치해요. 네. 그래서 완전 진짜 개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제 스스로가. 그러네. 와, 세상에 내가 살던 집 앞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집인 줄 너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라이 집이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하숙집이란다. 그래요, 저한테. 하숙집? 예? 하숙집이요? 거기 미용실이라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수구집. 하수구집. 헐. 하수구가 뭡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설거지거리라든가 씻어서 더러운 것들을 내려보내는 곳 아니에요, 하수구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는 산 사람을 잡아다가 잘못되게 만드는 데가 아니고 옆에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물 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여성분도 있을 거고, 예. 잡혀가지고 모진 일을 당하시다가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좀 이거를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런 것들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수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 원래는 하수구집이 돼요. 거기가 하수구집인데 하수구집 하다 보니까 하숙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하숙집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진짜로 그 여인숙촌 안에서 일하는 그것도 이렇게 치워주는 일을 좀 해주시는 분들만 아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숙집이.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이어서 우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엄마 그 미용실 기억하냐고. 그때 엄마도 당연히 기억하죠. 그 동네에서 네. 사셨는데 엄마는 또 나이도 많으셨는데 그때. 엄마 거기가 그런 데였대. 그랬더니 엄마가 개소리 말으라고 뻥 좀 작작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진짜다고. 나 뻥카 아니다고 진짜다고 했더니 엄마가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엄마도. 소름 돋는다고. 역겹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그 동네 살고 계시거든요. 그 집에. 와. 오늘 키워드가 그래서 하숙집이었고 와. 제 스스로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많이. 아니 하숙집이라길래 나는 그냥 하숙집에 관련된 얘기인갑다 했는데 그게 하수구집으로 연관되고 그 다음이 그게 네. 무슨 하수구냐 했을 때 인간 하수구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와,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로. 저도 진짜 내일 모레 마흔이지만 그 동네에서 진짜 20년 넘게 살았지만 저도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걸 진짜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안 듣는 이만 못했어요. 진짜 저도. 특히나 이제 동네 꼬마님이나 어머님께서는 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던 거기에 바로 앞이니까. 예, 그렇죠. 진짜 직선거리로 30m도 안 될 거요. 저희 집 담벼락에서. 예, 바로 앞이에요. 그 상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미용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원장님 얼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땐 저도 좀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분도 천운이었던 게 그게 있었더만요. 건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게 90년도 말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됐대요. 맞아요. 아, 맞네. 그래서 조금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에서 좀. 그때는 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좀 숨어있는 시기였을 거예요. 예, 사건 사고 일으키도 힘든 시기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도 조금 마음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귀족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우와, 당사자인 저는 진짜 아니. 그 하숙집이라고, 와, 그게 어떻게 하수구집이 되지? 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진짜로. 나 지금 좀 그런 현기증 얘기가 나요. 있어요. 현기증이 지금. 알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오늘도 예. 이제 기를 쫙쫙 빼가시는데 책임지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저희 귀족님들과 저의 기를 앞으로도 쫙쫙 네. 말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은 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진짜 현실 공포의 끝판왕일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정도의 내용이네요. 왜냐면 동네꼬마님이 현실 공포에서는 진짜 끝판왕이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숙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빠르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하수구집이고 그게 인간 하수구집이라는 거 정말 충격적인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주변의 가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옆집, 윗집, 아랫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